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2022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미쓰비시컵의 4강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모두 4강에 진출했습니다. 3개국은 축구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 열기는 유럽리그의 악성 훌리건 못지않습니다. 우승컵을 들지 못하면 당장 감독을 해고해라 라고 시위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축구 팬들입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온갖 마음고생에 작심 발언까지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축구 감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박항서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베트남 축구 팬들의 기대에 반드시 우승으로 보답해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베트남에 부임한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썼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대회를 끝으로 베트남을 떠납니다. 박항서 감독도 라스트 댄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최고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4강 상대인 태국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태국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지난 대회까지 리그에 머물렀던 말레이시아를 준결승까지 끌어올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이제 기적이 필요하다. 반드시 태국을 꺾어야 한다.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6회 우승으로 동남아시아 최강팀인 태국은 현재 독일, 브라질 이중 국적인 알렉산더 펠킨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태국은 2020년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2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았고 2020년 미쓰비시컵에 나서서 바로 결승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태국의 벽에 막혀 아쉬운 준우승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서 실력이 부족하다, 당장 해고해야 한다 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언론이 나서서 이제 첫 해이다, 무리한 요구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시위가 수그러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4강에 진출한 이번 대회에서 벌써부터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야 한다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6년 창설된 미쓰비시컵에서 6차례나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해서 사상 최초로 우승컵을 드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의 B조 결승전에서 싱가포르를 4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미얀마를 3대0으로 꺾고 B조 우승팀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월요일 A조 준우승으로 필리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승 1무로 태국과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A조 2위가 됐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신태용 감독이 매너 교육을 시키는 장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자가 주머니에 손을 꼽고 12조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 감독은 기자들에게 먼저 한마디 하고 싶다. 질문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런 태도로 질문을 하면 나는 앞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 축구리그에서 최악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종료된 후에 홈팬들과 원정팬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관 2명을 포함해서 총 127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축구리그 일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리그가 근 한 달 이상 중지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뒤죽박죽이 된 팀을 이끌고 와서 대회 기간 내내 온갖 마음고생을 다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상대로 다득점 대승, A조 1위로 올라 B조 1위가 유력한 베트남을 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도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 결과적으로 태국의 골득실에서 밀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6개의 슈팅을 쏟아부었지만 이 중 7개만이 유효 슈팅으로 기록됐고 이 중 2개가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경기부터 완벽한 기회를 몇 차례 놓쳤다. 선수들에게 결정력 있는 마무리를 부탁했지만 골을 넣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 반성해야 한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 경기마다 3개 이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는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지만 결국 이번 경기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준결승은 베트남과 맞붙고 먼저 홈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두렵지 않다. 우리 팀이 여전히 이길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태국과의 AFF 스즈키컵 2020 결승 2차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1차전에서 0대4로 대패했던 인도네시아는 합산 스코어 2대6으로 밀리면서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온 대회에서 역사상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좌절됐고 통산 6번째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일부 축구 팬들이 신태용으로 안 된다,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서포터 단체로 유명한 울트라스 가루다가 신 감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매체 신도뉴스도 아직 팀 리빌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동남아 국가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이기고 우승컵을 들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만 강한 축구 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감독은 항상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는 리그 탈락의 고배를 모두 마셨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일본인 감독들은 히로세 류 혼다 게이스케 캄보디아 감독, 니시가야 타카유키 싱가포르 감독입니다. 히로세, 혼다가 함께 지휘한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브루나이를 이겼지만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벽을 넘지 못한 채 2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니시가야 감독이 이끈 싱가포르도 바로 직전 대회에선 4강에 오른 팀이지만 이번 대회에선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특히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4강에 오를 수 있었으나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에 1대4 완패를 당하고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습니다. 한국인 감독들과 극과 극 결과 속에 일본인 감독들이 동남아 축구에서 설 자리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컵은 4강전과 결승전을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차전을, 9일 하노이에서 2차전을 각각 펼칩니다. A조 1위 태국을 상대하는 말레이시아는 7일과 10일 4강 1, 2차전을 치릅니다. 한국인 감독 간의 4강 대결뿐 아니라 한국인 감독 간의 결승 대결도 기대됩니다. 베트남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박항서 감독도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겠고 최악의 상황에서 4강까지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도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겠고 말레이시아의 김판공 감독도 기적의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에 욕심은 엄청난 동남아 축구 팬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한국인 감독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4개 팀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3개 팀이 한국인 감독이라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